축구 별로 안 좋아하나? 네가 축구 조용히 못하나? 욕하다가 자기 하는데. 네가 축구를 잘한다. 그러니까 보통 네 같은 몸이 축구를 잘하는데 아유. 보통 저런 몸이 축구 잘하거든. 자, 수투. 문제는 이쁘게 출제를 해놨고요. 힌트 줄까? 네. 25개 중에 7개만 객관식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와 큰일 났다. 그게 무슨 그냥 계산 실수 하나 하는 순간 이제 18개가 주관식입니다. 대개는 맞추면 이런 힌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출제했어요. 찍어서 맞추는 걸 좀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진짜 본인 실력을 좀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상영 보고 10분만 보고 상호 보는 별로 안 어려워. 자, 이번 시험 그렇게 안 어려워. 쫄지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그날 루피탈에 절여져서 루피탈 절여져서 풀어도 돼요. 그래요?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주관식일 뿐이잖아요. 단답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단답. 충분히 100점 삽 가능한 쌤어제 몇 시에 시험지. 보셨어요? 보고? 축구 다 보고 네. 저 7시에 한 1시간 반 뒤에 졌습니다. 어제 일찍 나신다면서 축구 씨. 아니 좀 빡치긴 했어요 금방 그러니까 축구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빡치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지금 어제 손도 다쳤어요. 진짜 내일 쓰셨어. 너무 열받아서 침대를 내려쳤는데 거기 핸드폰이 있었어. 그래서 핸드폰 내려서 지금 여기 멍들었어. 거기 뭐 딱 여기에 딱 걸쳐서 여기에 탁 때린 거야 핸드폰. 진짜 아파요 그거. 아 아까 한참 동안 소리도 못 내고 이러고 뚝뚝 떼고 있었어. 힘들다고? 토요일 날 호주? 네. 이미 보기 시작한 거 봐야죠. 근데 그게 무슨 요일이? 금요일 밤인가? 금요일 금요일에서 토 넘어가는 새벽? 그냥 여서 잘납니다 그날. 왜요? 우리 토요일에 집 가서 그거 보고 오면은 못 온다 나. 잠드는 2시 새벽. 30분이면 그러면 끝나면은 또 연장 가서 승부차기 하면 4시 돼서 끝나. 아니 그 정도는 안 맞았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풀이는 다 끝났고 오늘 이제 진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속가 파트로 갑시다. 속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벡터와 스칼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봐서 와달라고 했지. 벡터 스칼라 한 번쯤은 좀 찾아보라고 했어.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 왜 그게 방향성이 있고 없고인지는 여러분 좀 알아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걸 벡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스칼라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중등에서도 과학할 때 물리 파트, 역학 파트 해본 적 있죠? 네. 그 역학 파트 문제 풀 때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 풀어본 적 있어? 그래프 나오는 문제 풀어본 적 있나? 그 충격력 말고 역학 파트에서. 가속도 이런 거밖에 안 그렇죠. 그 가속도 그런 거에서. 그 그래프가 주어지면 너희 항상 뭐 체크하고 문제 풀라고 배웠어? 뭐든지 그치. X축은 당연히 T일 거고 Y축이 뭐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했었죠. Y축이 위치 그래프일 수도 있고 속도 그래프일 수도 있고 가속도 그래프일 수도 있는 거였잖아. 기억나냐? 네. 그게 나중에 뭐 흰 파트로 넘어가면 알짜임 이런 식으로 했겠지. 기억나지? 그 개념이 알고 있으면 요 파트가 좀 쉽거든. 그러니까 내가 방금 순서를 어떻게 말했죠? 위치, 속도, 가속도 순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나옵니다.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나오는 거예요. 왠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위치를 미분했을 때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가 F'에 해당하는 식이겠지. 내가 그럼 F'에서는 뭐에 대한 힌트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부호에 대한 힌트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위치는 계속 뭐 하고 있겠어요?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속도가 F'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실제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감소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다? 음의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잡히면 위치 미분했을 때 누가 나오는 거고 속도가 나오는 거고 속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나온다. 요게 이제 결론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결론인 거거든.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잡혀야 되는 게 그 3단 변화야. 위치를 미분하면 누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누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속력이라는 것과 가속력 이런 걸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얘들아. 근데 가속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속력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드리면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크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이건 필기할 필요 없다. 속력은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속도에서 크기만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가속력이라는 건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실제 단어가 없어요. 가속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속도의 뭐도 찾는 게 나올 거다. 가속도의 크기를 찾는 게 나중에 문제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력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가속도에서 크기만 가져올 거고, 이거 속도에서 우리가 크기만 가져온 걸 우리 나중에 뭐라고도 부를 거다? 속력.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가속력이라는 말은 없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3단 변화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위치 미분하면 뭐 된다?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그럼 내가 적분은 미분에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라고 했죠. 반대라고 했어요. 그럼 가속도식이 나오면 걔를 뭐 하면? 뭐가 될 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그런 느낌적으로 다가간다는 거야. 미분과 적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반대니까. 내가 왜 지금 적분말을 슬쩍 꺼내냐면 요 파트 끝나면 이제 우리 적분이거든. 재밌겠지. 적분하고 나면 수투 끝이야. 벌써? 뭘 싫어? 싫다고 인생이 끝나? 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저 네모칸에 있는 초록칸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속도라는 것은 뭐 분의 뭐로 구하죠? 시간분의 속도이니까 위치의 변화, 변위로 구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속도의 변화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변화량을 델타를 쓰겠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델타 t분의 위치의 변화량은 뭐라고 표현하겠어? 델타 x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를 나타내는 거?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식 델타 t분의 델타 x 걔가 뭐를 의미하는 거다? 속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fx식이 되는 거야. 근데 걔를 한번 뭐 한 것이? 미분한 것이 결국에는 무슨 식이 된다? 속도가 아니 가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 뭐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필요 없는 걸 읽다 보니까 실수 나오네요. 읽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쓰잘데기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요 150쪽에 있는 2번 변화율이 엄청 어려워요. 이게 한 번 딱 식 세우는 연습이 잘 되면은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뭐를 구해야 되는 거고 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건지가 판단이 안 서면 이 파트 진짜 어렵거든. 요건 별표 하나 쳐놓고 요것도 지금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납득을 하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33번만 보세요. 일단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문제 맨 위에 중간쯤에 보면은 위치 x가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 식은 뭐에 대한 식인 거야? 위치에 대한 식인 겁니다.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될 건데? 근데 그걸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x라는 게 뭐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죠. 그럼 이 왼쪽도 뭐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쓰죠? 요거 해석 어떻게 하는 됐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게 결국엔 얘를 한번 뭐 한 거야? 이거 t제곱 맞아? 3승이죠?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는 거? 3t제곱 마이너스 6t. 근데 우리가 지금 위치를 미분한 거니까 얘는 뭐에 해당될 거야? 근데 속도는 보통 우리 문자 뭐를 쓰죠? 그래서 그거는 v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한 번 더 뭐 할 겁니까? 미분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요거 전체를 또 뭐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인 거죠. 그러면 대해서라는 거는 우리가 2번 신경 쓸 필요가. 근데 미분은 우리가 몇 번 해주는 거야? t에 대해서도 몇 번 해주는 거야? 2번 해주는 거야. 여기에 지금 정확한 식이 없죠. 요 개념은 미적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이 v라는 식을 뭐에 대해서 또 미분할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떨어지게 되는 걸까?
d, v, d,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식을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되는 건데 그 가속도는 문자 뭐 쓰죠? a 쓰죠. 악셀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엑셀레이터? 악셀 트리플 악셀인 것들아 알지? 그 악셀이 가속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요 a가 가속도, 요게 속도, 얘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 문자들을 쓸 거예요. 우리끼리 약속이야? 알겠지? 근데 요런 거를 나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한 번 더 미분한 거 불러봐. 그래서 우리는 속도식, 가속도식이 다 찾아졌지.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1번 t가 뭐일 때의 3일 때 t에 뭐 하고 뭐 구하래? 속도와 가속도 그럼 여기에 뭐 넣고? 3 그럼 그게 뭐가 될 거야? 속도 여기에 뭐 넣고? 3 그게 뭐 될 거야? 가속도 너무 쉽지 않나? 아주 쉽죠? 그래서 이 파트는 다 쉬운데 변화율만 어려워요. 이 파트는 계속 쉬워.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밑줄 쳐보세요.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서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양의 방향, 이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칠게.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어떤 동작이 필요하죠? 가다가 서는 게 필요하겠죠. 가다가 속도가 멈췄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뭐 되는 지점에서 0 되는 지점이겠죠. 속도가 0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변동이 되면은 그게 운동 방향을 뭐 할 때가 되는 거야? 바꿀 때가 되는 거야. 즉 우리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게 뭐가 될 때? 0이 될 때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야겠죠. 3t에 t-2니까 t가 뭐 또는 뭐일 때? 근데 0초일 때를 묻진 않겠지. 그러니까 몇 초일 때? 2초일 때를 물어보고 그때 뭐의 값 구하라고 돼 있어? 위치 묻는 거니까 요 t에 뭐를 대입해달라? 2 대입해달라는 거겠죠. 그 위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래서 위치라는 거는 우리가 어찌 보면 변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걔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위치, 변이, 속도 이런 건 다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의 값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동 거리, 속력 이런 것들은 크기만 존재를 해요.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것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은 뭐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고 그 0 되는 지점에서 부호가 어떻게 돼야만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값을 가지는 조건과 같겠죠. 이해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말이 결국엔 뭐를 가질 조건이랑 같은 거야? 그 값을 가질 조건이랑 같은 거야. 이해되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위로 던진 모시기. 얘도 쉬워. 자, 빠르게 좀 읽겠습니다. 다 필요 없고요. x는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전에 많이 풀어봤는데 첫 번째 줄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엔 이 문제에서 어떤 것만 잘 땡겨오면 되는 거야? x는 저거다라는 식을 땡겨와야 되고 그 x가 뭐를 의미한다라는 거? 높이를 의미하는 거죠. 높이라는 게 결국엔 뭐랑 똑같은 거야? 위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저 x는 뭐에 대한 식이다? 위치에 대한 식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 될 건데? 속도 되는데 그 속도는 뭐인 거야?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건가? 맞죠? 10 똑바로 썼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돌을 던지고 난 후에 몇 초에 3초 후니까는 여기에다 3 넣고 여기에다 3 넣어달라는 뜻이겠지. 1번은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대 얘들아. 돌을 우리가 어떤 지상 25m에서 위로 던졌잖아. 그럼 이게 딱 던졌어. 던졌을 때 최고점을 찍고는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가 딱 얼마가 됐겠어요? 멈칫했다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즉 속도가 얼마가 될 때라는 뜻인 거야. 0이 될 때라는 거겠죠. 즉 t가 몇 초일 때?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몇 초? 2초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최고 지점까지 가고 있었을 거잖아.
근데 딱 2초가 되는 순간 멈칫하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2번이 2초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한테 3번은 돌의 최고 높이를 묻고 있잖아요. 몇 초일 때 위치를 묻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요 시계의 T자리에 뭐 넣어달라? 2 넣어달라는 문제인 거겠지. 그 다음에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고 돼 있죠. 지면이라는 것은 높이가 뭐인 거야? 그럼 얘가 뭐 되는지죠? 0 되는 초 찾아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초일 때 뭐 구해달라는 거야? 속도 구해달라는 뜻인 거겠죠. 그럼 얘가 0 되는 t값 찾은 다음에 어디에 넣어달라는 거야? 여기에 넣어달라는 뜻인 거겠죠. 이게 순간의 속도라고 해서 뭐 순간 속도? 그러면 당연히 뭐 미분한 식에 넣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속도의 순간 그럼 얘를 미분한 얘인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요 값은 충분히 t 0 되는 거 찾을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여기 집어넣을 수 있지? 계산은 굳이 하지 않을게요. 35쪽입니다. 예? 35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역학 파트 여러분 문제 풀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지금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 이게 Vt인지 Xt인지 At인지 봐야 되는 거죠. 얘는 무슨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가 주어진 거야.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 0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뭐야? 양이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3초일 때 속력이 0이 됐죠. 속도가. 그리고 3초에서부터 5초까지는 무슨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5초에서 어떻게 되고 멈칫돼 버리고 5초부터는 다시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y축이 뭐로 설정돼 있는지 그거 똑바로 체크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한번 봅시다. t가 몇 초일 때 운동 방향 바꿉니까? 바꾸죠. 0 되고 부호 반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t가 2일 때라고 돼 있잖아요. 자, 2초일 때면은 여전히 v의 부호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겠어? 0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니은 맞겠죠. 그 다음 t가 뭐일 때? 5일 때잖아. 5일 때에 뭐를 묻고 있어? 그럼 봐봐. 우리한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5초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식이라고? 속도라고. 그럼 가속도라는 것은 5초일 때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묻고 있는 거죠. 무슨 방향? 어떻게 되고 있어?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부호가 뭐일 거라는 거야? 플러스겠죠. 최소 0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지.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 뭐부터 파악하자고? y축이 누구로 설정되어 있는 건지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를 준 건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함수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프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실수 안 하게 잘 해석하면 쉬운 문제예요. 하나 해보자. 141번 해봐. 기찬이는 뭐 이 정도면 쉬운 정도밖에 아닌가? 물리, 어휴, 아직 시작 안 했어. 그럼 이 정도면 쉬워. 배기범의 제자라면. 아, 너 아니냐? 미안하다. 너가 배기범의 제자냐? 배기범님은 잘하겠네. 난 지금은 이제 틀딱이 되신 분한테 배워서. 틀딱이라뇨. 뭐요? 그분 내가 할 때는 1타였는데 지금 살짝 밀리셨나 봐. 뭐야? 왜 안 나와?
나와요? 이거 잘 모르겠는 사람 해볼까?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게 무슨 그림이야? 위치지. 위치야 위치.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대? 3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점점 위치가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치? 그러다 1일 때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겠죠. 1초일 때. 그리고 1초에서부터 우리가 저 3초 사이 어딘가까지는 어떻게 가고 있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저 1하고 3초 사이 어딘가에서 다시 어느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오고 있겠죠. 그리고 3에서 5초 사이인 그 어딘가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잘 가다가 다시 무슨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빠꾸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지. 롤의 정리가 성립되는 그 부분에서는 전부 다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41번의 기억부터 보자. 전피는 어디에서 출발된다는 게 확인돼? 3에서 출발되는 거 확인되죠? 기억은 맞고요. t가 뭐일 때? 그럼 5일 때 속도를 물어본다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 보라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인가? 아니죠. 양의 방향이죠. 양이죠 양. 그 다음에 디귿 0하고 1 사이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갑니까? 점점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방향인 거야? 음의 방향인 거야. 그래서 틀린 거. 어려운 거 합시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어렵다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너희 기본적으로 닮음 쓰면 좀 어려워하지 않아? 닮음 쓰면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닮음이 쓰이거든요. 첫 번째 유형. 일단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키가 몇 센치? 165. 오, 그렇게 바로 읽을 줄 알아요? 165인 사람이 1.65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원래 출발을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일직선으로 이제 쭉 몇 미터의 속도로 분속 90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뭐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뭐 속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응? 이게 그림이 너무 어떻게 알아? 자 얘가 땅이에요 땅. 여기 땅이 있을 거고 이 가로등의 높이가 지금 뭐로 잡힌 거야? 3m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돼 있어? 매분 90으로 가고 있죠. 그럼 1분이면 90을 갔을 거고 2분이면 x분이면 t초면 90t만큼 이동이 됐겠죠. 그래서 내가 t초 뒤에 사람의 위치를 살짝 그려보면은 1.65니까 이 반보다 조금 위인 요쯤에 대가리의 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겠죠. 여기 기야. 엄마가 키가 지금 얼마? 1.6. 얘가 지금 1.65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자라는 게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지? 그림자가 얘가 이쪽에 빛이 이렇게 쏴지면은 그 그림자는 요 그대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땅에 맞닿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림자의 길이 되는 거 알지? 뭐 모르면 이제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가로등의 머리끝과 사람의 머리끝이 어떻게 되게끔 만나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딱 맞닿는 이 지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부터 가로등 불빛이 맞닿는 이 지점까지의 얘가 뭐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 길이인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슨 길이죠? 사람이 이동한 거리겠죠. 근데 우리가 1분당 90이니까 t분 뒤에는 뭐가 된다고? 얘가 90t가 된다라고 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너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나? 요 전체 길이가 너희 뭔지 알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자로 두고 하나씩 비례식 관계를 찾을 거야. 내가 여기 길이를 그냥 x라고 문제에서 그냥 정석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내가 얘를 x라고 가정하고 요 길이 전체를 y라고 뒀나? 보통은 이거 전체를 y라고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너희가 뭐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야? y 빼기 x라고 설정이 될 거거든.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사람이 서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은 지금 뭐를 띠고 있습니까? 닮음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닮음이 바로 이해되면은 사실 xy라고 둘 필요가 없거든.
없는데 일단 보자. 우리가 지금 y-x 대 y라는 값이 있겠죠. 그게 지금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65 대 3인 거겠죠. 그 비례식을 먼저 세울게. 뭐 대 뭐가 y가 몇 대면 1.65 대 3 이렇게 두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비례식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x 값은 뭐라고 둘 수 있는 상태? 90t라고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누구를 넣을 수 있다? 90t를 넣는 거야. 그러면 y를 뭐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 일단 얘로 먼저 하자. 계산 되게 하기 싫긴 한데 내항곱과 외항곱 어떻다? 자 바깥쪽은 3y 마이너스 3x 안쪽이 그럼 정리하게 되면 이게 넘어오게 되면 3x가 1.35y가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y는으로 바꾸면요 암산 135선생인데? 정리 11, 20. 응? 11, 20. 지금 뭘 암살하는 거지? 요거를 y는으로 정리해줘. 9, 20, 180, 9, 20. 9분의 20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 135분의 300이니까 5약분하면 27분의 60이고 3약분하면 9분의 20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설정이 될 건데 우리가 이 x라는 식을 뭐라고 뒀던 거야? 그러면 그 90t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 자리에 90t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y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200t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가 지금 몇 t가 되는 거야? 200t가 된 겁니다. 그럼 요 길이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둘 수 있는 거? 110t라고 둘 수 있는 거겠죠. 얘가 지금 110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1분이 흐를 때마다 길이가 얼만큼 간다는 거야? 110만큼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1분마다 90만큼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림자의 길이는 1분마다 얼만큼씩 가고 있다는 거야? 110씩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보자. 그림자의 뭐가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죠. 그림자의 머리 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얘겠죠. 이 머리 끝이 결국엔 내려와서 어디까지 오는 거야? 여기로 오는 걸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 구해달라는 거겠지. 걔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을 거야? 여기서부터 왔겠죠.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을 때는 그림자가 어디죠? 있겠어 없겠어? 바로 밑에 있을 땐 그림자는 안 생기잖아요. 정상적인 가로등이라면. 그럼 이 전체 길이가 결국에는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인 거겠죠. 머리끝이 움직이는 그 위치의 식인 거지 얘가. 이 200t가 결국에는 머리끝이 움직이는 위치인 거야. 위치의 변화 같은 거겠죠. 근데 그거에 뭐를 구해달라고 돼 있어? 속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뭐 한 거 구해달라는 거야? 미분한 거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200t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200이 되는 거겠지. 그럼 좀 이쁘게 쓰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분속으로 주어졌지. 그럼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200m per minut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겠죠. 왜냐면 분당 200이 이동되고 있다는 뜻일 거니까. 알지? 뭐 미터 퍼 세크, 뭐 아워 알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를 묻고 있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여기서 그림자 길이는 우리가 누구라고 뒀어? 110t라고 둔 거잖아. 맞아? 그럼 얘의 변화율이라는 건 얘를 한번 뭐 한 거? 미분한 거니까 속도는 뭐가 되겠어? 110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터 퍼 미닛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서술형에서는 굳이 이런 거 시비 겁니다. 이런 거 시비 걸어요. 한글로 써도 돼. 미터 분 해도 돼. 상관은 없고. 어렵죠? 요건 하나 좀 해보자. 비슷한 걸로 바로 해보자. 142번 해봐. 142번 해봐. 자, 두 번째 요거 풀이할 때는 이제 제가 뭐 x, y 표현 안 하고 해볼게요.
160 안 되지 않나? 되죠. 난 뭐지? 내 기관이잖아. 쌤 저번에 저보고 150 넘냐고 진지하게 물어보신 거 기억나세요? 저 좀 상처받았어요. 고현이 그 불안당입니까? 그 한자가 뭐예요? 저 사실 불밖에 모르거든요. 저도 알아요. 불 이렇게 말하지 마. 비속어겠지. 아니 마주. 말하지 마. 무슨 뜻이야? 그게 생각하면 좋은 뜻이지. 누가 옷에다가 불안당을 쓰거든요. 좋은 뜻 따르. 불 이응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불이응. 불이응? 세 글자여서요? 불 완전? 맞아. 진짜 어? 불안전이야? 네가 맞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거를. 저기 불안전이 완을 봤어요. 원을 알아봐. 아 쪽팔려. 천재다. 그 뜻이 뭐야? 왜요? 불안전 되게 멋있는데 단어? 그러니까 왜 쪽팔리는 거야? 그래 왜 쪽팔려 해? 제 친구가 재민이 같다고 하는 이유. 괜찮은데? 멋있는데? 나도 저런 티 하나 맞춰야겠다. 정재현. 되게 미인 같네요. 뭐라고? 미인 옷 같네요. 미인 옷이요? 이름 색이 사이즈가. 아 진짜 진짜. 대박. 맞췄어? 맞춘지 어떻게 알아? 답을 받겠지. 아직 어려운 게 두 개나 더 남아서 하고 우리 오늘 적분 들어가자. 진짜 들어가요? 숙제 너무 신나겠다. 우리 신나서 우리 신나신 거예요. 이제 끝이 보이는 거잖아. 다시 시작이잖아요. 어차피. 괜찮지. 그리고 우리 토요일까지는 오늘 치는 시험 오답노트도 있겠죠. 괜찮이 아니야. 너는 누가 근데 그 삐딱꼬리가 또 써있어요. 대체 왜 그 끼가 왔다 갔다 거려? 귀여워. 걔 생긴 거 보면 걔 너희 후배다. 누구예요? 경남이다. 이름 정경이라고. 걔예요? 누구 조그마해. 알아요? 승재로 친해서 알아. 안경 쓰냐 아니? 조그마해. 자 하자. 앞에서 봤을 때. 하자. 자 이번에는 XY 안 쓸 거야 얘들아. XY 안 쓰고 실전풀이로 해보면 일단 가로등이 4.8이니까 요런 땅이 있다라고 치면 가로등을 뭐 한 둘, 넷 요 정도라고 치겠습니다. 요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 4.8이거든. 근데 사람 키가 얼마라고 돼 있어? 1.6이니까 저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이게 대가리 끝이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그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림자 머리 끝이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대요? 분속 70이니까 이 거리가 지금 얼마가 돼 있는 상태? 70t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6이고 4.8이니까 몇 대 몇인 거야? 이게 지금 3대 1인 거죠. 그럼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이 되는 거겠죠. 1대 3이겠죠. 그럼 요만큼이 2에 해당하는 길이인 거잖아. 그 2에 해당하는 길이가 뭐라고 돼 있어? 70t야. 그럼 1에 해당하는 길이는 뭐일 거야? 35t가 되니까 이 전체 길이는 뭐가 된다? 105t가 되는 거겠죠. 자, 1번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원래 여기서 출발해서 오고 있을 거니까 105t겠지. 그럼 속도는 뭐라고 써주면 돼? 105m/min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요거 미분한 거일 거잖아. 뭐가 오면 돼?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XY 그런 시간조차 아까우니까 이렇게 바로 닮은 비 찾고 바로 착착 해주면 돼. 물론 숫자가 더러우면은 그 닮은 비 쓰는 게 조금 더럽긴 할 거야. 이건 이제 딱 떨어지는 거라서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안 그럴 땐 되게 좀 복잡해. 식이. 이번엔 넓이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부피로 가겠죠. 4.8m? 보통 4.8m 정도 되지 않아? 그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항상 그 가로등 있잖아요. 그거 높이 그 정도 될걸? 내가 그때 사진 좀 저 사람 이키는 3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크지 않아? 뭐지? 이키 3배면 물론 크죠? 내가 세 명이니까 내 머리 위로. 개 큰데요? 내 머리 위로 두 명이에요? 아파트 2층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진짜요? 아파트 그런데 내 키 딱 세. 너희 집에서 효빈이 2명 서면은 머리 닿지 않아? 무조건 닿겠지. 그 말뜻은 너희 집 높이가 3m 정도 조금 안 돼,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쌤키 내실 것 같은데. 너 새끼 내 얘기가 왜? 니보다 크잖아. 165? 싸울래? 아니 165. 165. 네가 동건이한테 왜 그렇게 시비 당하는지 알겠다. 네 동건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시비 걸지. 아, 이동하진 안 하죠. 왜 제가 먼저 통화를 깜짝대죠. 꼼냐 꼼냐 이러면서 아, 꼼로. 꼼노 사투리랑 뭐 썼던 건데. 야 37번 보자. 이건 넓이니까 넓이식을 좀 잘 찾아야 될 거고요. 상식적인 부분도 아마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돌을 던지면 당연히 동심원이 생기는 거 알지 얘들아? 네. 동심원이 뭔지는 알죠? 네. 동심원이 뭐야? 네가 생각하는 그 동심은 일단 아니야. 아, 알죠. 뭔데 그러면 동심원? 동그란 원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심이 맨 끝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원심? 동심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그게 점점 이게 촉촉 동일하게끔 퍼져나가는 점점 커지는 그런 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이 점점 얼만큼씩 늘어난다? 20cm씩 늘어나는데요. 1초면 20, 20초면 40, t초면 20t만큼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3초 후에 뭐를 물어보고 있어?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 그럼 우리가 맨 안에는 원래 맨 중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반지름이 0이었겠지 얘들아. 근데 그게 1초당 20이잖아. t초 후에는 그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돼 있을 거야? 20t가 돼 있겠죠. 반지름이 얼마가 돼 있는 거야? 20t인 거야. 그럼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지? 400t 제곱에다가 파이 곱해주면 이게 지금 무슨 식인 거예요? 넓이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 초 후에? 3초 후니까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묻는 거잖아. 그럼 이 넓이식을 뭐 한 다음에? 미분을 한 다음에 t에다 뭐 넣어라? 3 넣으라는 거겠죠. 그럼 미분하면 몇 t 파이야? 800t 파이. 그러면은 3 넣게 되면은 1400. 얘가 오히려 더 쉽죠. 넓이식만 잘 찾아주면 끝나는 거라서 얘는 굳이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38번. 그러니까 얘는 길이 변화율을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항상 다 힘들어 했었거든. 길이 변화율만 잘 넘기시면 나머지는 넓이랑 부피식만 잘 만들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기본 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너희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알아? 3분에서? 건널비 건널? 그냥 4파이 알죠? 4파이R 제곱이죠. 아. 9의 부피는요? 3분의 4파이 알죠? 3분의 4파이R 세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여기 어딘가 써져 있겠죠. 밑에 풀이 봐봐. S 느은이라고 해가지고 4파이R 제곱이라고 돼 있지. 저게 9의 건널비식입니다. 한글로 잘 써놔. S는 4파이R 제곱 밑줄 치고 9의 건널비라고 써두시고 그 다음에 9의 부피는 그 밑에 줄에 V는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라고 돼 있죠. 걔가 9의 부피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원래 반지름의 길이가 뭐인 게 있었대?
2cm인 게 있었죠. 반지름이 2cm였어. 근데 그 반지름이 1초당 얼마큼씩 커진다? 1cm씩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반지름이 몇 cm가 됐답니까? 그 말뜻은 몇 초가 흘렀다는 뜻이야? 4초가 흘렀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건너비의 변화율과 부피의 변화율을 묻고 있죠. 근데 우리가 건널비의 식이 뭐라고? 4파이R 제곱이야.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돼? 일단 미분을 해줘야 될 거잖아. 근데 우리는 R식을 좀 세워야겠죠. 근데 이 R이라는 게 원래 뭐에서부터 출발이 됐대? 2에서부터 출발이 됐대. 1초당 T 1인식이니까 T초 뒤면은 T가 더해지겠죠. 그 다음 이거 뭐 해줘야 돼? 이게 이제 그 건널비 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뭐 한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몇 초 뒤에 변화율을 묻고 있는 거야? 4초 뒤에 변화율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한 식에다 t에 뭐 넣어주면은 4 넣어주면 그게 건널비 변화율이 나오는 거겠지. 자, 이번에는 부피의 변화율이죠. 부피의 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4파이r 세제곱인데 우리가 이 r 자리에 이제 뭐 넣을 거니까 2 플러스 t를 넣고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 미분한 다음에 t에 뭐 넣어주면 똑같이 4 넣어주면 부피 변화율이 나온다는 거겠지.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길이 변화율보다 훨 낫습니다. 식만 너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바뀌어 나올 수 있는 건 원기둥의 뭐 부피일 수도 있고 원기둥의 건널비일 수도 있고 그게 원뿔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식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알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식들이니까. 당장 밑에도 원기둥이 나오고 있죠.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 알지? 어떻게 구해? 원기둥 부피 파이r 제곱 h겠죠. 그게 뿔되면 3분의 1 곱하는 거고. 기둥에서 뿔될 때 못 곱해지는 거였어. 3분의 1 곱해지는 거였어. 재밌죠? 새로운 달은 언제 온다? 안 나가고 싶다. 쌤, 저책좀 들고 오세요. 뭐야? 어찌나. 가져. 이거는 테이크 어 브레이크. 읽으세요. 뭐야 이거? 이 너무 종교적 발언이야. 이거 성경에도 이거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성경에 있을 것 같은 말인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희 형제를 듣나? 그게 뭔 소리야? 내 말. 일종의 종교인들 좀 무슨 말인지 해석해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로 보여. 새날이 밝았다가 아침이 됐다가 아니라 자기가 깨어나서 성인이 되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건가? 너희 형제를 듣고 있다는 건 모두를 사랑할 수 이게 왜 있게 지치는 힐데이랑 책이래? 난 하느님을 믿는 근데 약간 수학책이 이러고 있는 거 짜증나. 좀 짱나는데 이거는? 근데 조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모두를 이런 거 아니야? 미치겠네. 모두를 사랑할 때 자기가 더 깨어나서 어떻게 모두를 사랑해? 아니, 세 달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세 달이 그냥 단순히 하루가 지나간 날이 아니라 아 그거야? 네. 성자가 해석한 거에 다르거든. 네. 뭐야? 개소리라고? 성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근데 성자가 뭐야? 그 약간 성인?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뭐 대단한 사람들 예. 그렇게 살라 그래. 그렇게 살아야 성인이 되는 거야. 나는 못 되겠다. 원수를 사랑. 근데 이거는 그냥 다음 날이 아니야. 자 얘들아 160쪽을 펴볼까? 160쪽을 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 적분입니다. 적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계속 말했지만 미분을 뭐 하면 반대로. 거꾸로 해주면 뭐가 된다? 근데 그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렸거든요. 항상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몇 개씩을 한번 세워서 너한테 질문을 해볼게. 얘 미분하면 뭐야? 얘 미분하면 뭐야? 전부 다 미분했을 때 뭐야? 근데 뒤에
뒤에 있는 것들이 그 달라붙어 있는 게 다른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분하면 같아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적분하면 결국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적분했을 때 뒤에 달라붙는 숫자에 따라서 그 식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뒤에 붙어있는 이 적분 상수라고 부를 거거든. 적분에서 발생되는 그 뒤에 달라붙는 상수항을 우리는 앞으로 적분 상수라고 할 거고 저는 쓰레기라고 부를 거예요. 적분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 같은 거야. 찌끄러기 같은 거죠. 이제 그 값을 뭐인지를 결정해 주는 과정인 거야. 나는 이 부정적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정해지지 않았다. 무엇이? 적분상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 적분상수가 뭐이냐에 따라서 함수가 다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걔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파트는 나중에 정적분이라는 걸 할 거예요. 걔는 적분상수가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어? 정해졌다라고 판단하자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정적분은 나중에 값을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적분상수가 뭐든지 간에 걔는 어차피 사라져요. 그러니까 걔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적분은 우리가 이 적분상수가 뭐인지를 결정짓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 그래서 부정적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은 적분상수를 정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배워야겠어? 적분하는 방법 배워야겠죠? 그리고 적분하는 데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저 첫 번째 초록박스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원래 함수를 fx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fx라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를 미분했더니 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fx를 적분하면 누가 될 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걸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우리가 fx를 미분하라는 말을 할 때는 여기 뭐 프라임을 붙였죠. 또는 앞에다가 뭐를 붙였었죠? 요런 걸 붙였죠. 이 둘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fx를 미분하라는 뜻인 거고 fx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니까 사실 둘 다 똑같은 용어인 거지.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과정은 뭐라고 부를 건데? 적분이라고 부를 건데 그때는 어떤 기호를 쓰냐면요. fx라는 놈을 적분하라 x에 대해서 라는 뜻입니다. 얘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라고? fx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라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읽을 때는 앞으로 저희가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예요. 어떻게 읽는다?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저번에 한번 말했잖아. 얘가 이렇게 짜부시키면 뭐랑 같다고? 시그마랑 같다고. 얘를 짜부시키면 시그마입니다. 근데 시그마는 우리가 뭐만 다루는 거였죠? 자연수만 다루는 거였죠. 근데 얘를 늘렸잖아. 쓰는 수의 범위도 어떨 거야? 늘어났으니까 실수 전체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시켜서 뭐 하는 거라는 뜻이겠어? 더하는 거라는 뜻인 거야. 대신에 수의 범위를 어떤 범위를? 실수 범위를 누적시켜서 계속 더해주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해봅시다. 다시 fx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일단 당연히 fx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뒤에 항상 적분상수인 c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c를 구할 수 있는 힌트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준다라는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분 파트를 할 때는 항상 뒤에 뭐 붙여줘야 돼? 적분상수 c 붙여줘야 돼. 근데 나중에 정적분을 가게 되면 얘가 어차피 쓸모가 없거든? 그때는 굳이 c를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적분했을 때 뭐 붙여달라? c 붙여달라. 적분상수 c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이 뭐라고 적혀있죠? 저 c는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얘는 적분을 당하는 놈이지. 적분을 당하는 놈이니까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 피적분 함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피해자가 뭔지 알지? 해를 당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잖아. 그럼 얘는 적분을 당하는 함수인 거잖아.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는 거겠지.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x라는 놈이 p 적분 변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적분을 했냐를 해석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투에서는 대부분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할까? x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나중에는 뭐 신기한 거에 대해서 적분 많이 하겠죠. 미적분에서. 지금은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아셔야 돼. 알겠지? 새롭게 배우는 거잖아. C가 뭐라고? 적분 상수. 그 다음에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가 뭐라고? P 적분 함수라고. 적분을 뭐하는? 당하는 함수라고. 누구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 적분 변수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수투 개념에서는 여기에 이 적분 변수와 그 함수에 대한 문자가 동일할 때가 대부분이겠죠. 나머지 너무 어려운 적분들은 여희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야. 다항식에 대해서만 할 거라서. 알겠지? 그런 거 하는 파트야.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인테그랄 한글로는 적분하라. 인테그랄 무슨 뜻이라고? 적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좀 쉬고 와서 적분하는 방법을 하나씩 좀 알려드릴게.